안녕하세요. 손잡아야지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박수도 많네요. 예. 남자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예. 좋아하는 것도 많네요. 영도 손이 안 되네, 손이 안 되네. 제가 그동안 표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말 하는 외국인 로버트 할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죠. 선하고 착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로버트 할리의 민낯은 마약 투약 소식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할리의 범죄는 애도 박도 못하는 이른바 속칭 그런 증거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잡아야지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박수도 많네요. 예. 남자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예. 좋아하는 것도 많네요. 최근까지 마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습 투약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작년하고 재작년 조사받을 때 뭐 제보하고 했던 건 어떤 것 때문인지. 제가 그동안 표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고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경찰이 이례적으로 이 기자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냈어요. 이게 로버트 할리 수사에만 해당되는 건데 워낙 말이 많아서 그랬다면서요? 지금 번지고 있는 음모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네. 경찰이 어젯밤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네. 사실 사건의 발단은 로버트 할리 씨의 지인인 미국 피터슨 교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의혹을 제기했느냐면요. 경찰이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로버트 할리를 주목하면서 표적 수사를 했다. 네. 연예인 마약 수사 선상에 로버트 할리를 올려놓고 네.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괴롭혔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의 마약 혐의를 로버트 할리 씨가 뒤집어 쓴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 네. 그런 부분까지도 피터슨 교수가 주장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미국 교수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은 동요를 했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닌가? 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마약 거래 감시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이 구입자 중에 한 사람으로 로버트 할리 씨를 이제 발견하게 된 셈이고요. 네. 본인이 직접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을 입금하는 장면, 네. CCTV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버트 할리 씨도 취조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니까 네. 이 피터슨 교수가 제기한 음모론은 조금 맞지 않는 경찰 측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음모론이 떠돌고 경찰 입장에서는 최근에 버닝썬 사태 이후에 경찰 유착 의혹이 대두되면서 아마 이런 여론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 중간 수사 결과들을 속속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사실 이 음모론이 확 잠재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로버트 할리의 방금 말씀하신 CCTV 공개, 거래하는 장면, 돈 뽑는 장면이 아예 딱 포착이 됐죠. 맞습니다. 버닝썬이나 뭐 황하나 이거랑은 관계가 없는 게 네. 이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던지기 수법이라는 걸 통해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마약을 사겠다고 얘기를 하고 온라인 송금을 한 상황인데 온라인 송금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그 은행 CCTV에 그 얼굴이 포착이 됨으로써 경찰은 뭐 이 사건하고 버닝썬 사건하고 다르게 이 로버트 할리 사건을 입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은행에서 돈을 뽑고 송금하고 뭐 이런 장면이 포착이 됐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 송금한 액수가 70만 원이에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70만 원이면 필로폰
어느 정도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1회 투약할 때 이제 0.04에서 0.05g 정도 필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0.1g당 10만 원대 거래를 아하. 한다는 거예요. 70만 원이면 0.7g이잖아요. 저게 그러면 혼자 투약하려고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나눠줄 의욕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저거만 보면 이제 10차례 이상 투약 가능하다는 건데 네. 그런데 10차례는 숫자가 좀 애매하죠. 뭐 100차례 이상이다 그러면 여러 사람을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 10차례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마약이라는 거 한 번에 살 때 이게 뭐랄까 자꾸 그럴 때마다 인터넷 접속기로 남겨가지고 돈 벌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10차례 이상 투약할 거를 구매했다라고 보일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네. 다만 경찰은 지금 CCTV 화면 보면은 할리 씨 말고 하인 씨 말고 다른 외국인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은 아니었다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범들은 대부분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 같이 투약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같이 투약했던 공범이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의혹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로버트 할리의 마약 일탈이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또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2차례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는데 하지만 수사망을 그대로 2번이나 다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틀 전 할리를 긴급 체포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역시 마약 혐의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들고 있는데 박지원 변호사님. 네. 아니 그 전에 2번의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마약 투약 혐의를 빠져나간 겁니까? 네, 일단은 2017년하고 2018년에 네. 두 번의 조사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 마약 같은 경우는 딴 사람이 같이 투약을 했다면서 이 양형 거래 수단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하일 씨가 거론이 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당시 삭발이나 뭐 염색, 제모 등을 통해서 마약 검사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음성이 났는데 뭐 그 음성 그것 가지고 하나로 불기소 받은 게 아니고 뭐 여러 정황상 뭐 증거가 없다라고 돼서 2번에게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제모와 삭발 뭐 이런 것들로 2번의 혐의를 모두 피해 나갔다는 건데 은행의 CCTV 화면 그리고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 결정적인 증거였죠. 자, 여기에 덜미가 잡힌 로버트 할리는요. 결국 간이 시약 반응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비교적 아주 최근에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간이 그 시약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5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그 클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간이 시약 반응 검사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마약을 투약을 했을 때 검증이 가능한 방법이거든요. 학장님, 아니 정말 놀라운 게 대담함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버닝썬 사태 이후에 연예계의 마약 논란이 지금 일고 있고 지금 뭐 그 황하나시죠? 메일유업 창업주. 이 외손녀도 지금 마약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마당에 일주일 내에 이 투약을 했다면 로버트 할리도 이 중독성이 좀 심한 상태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요.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2017년 7월에도 한 번 걸리고 2018년에도 걸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걸린 거지 않습니까? 두 번은 이미 음성 반응을 제모라든지 염색 이런 걸 통해서 음성 반응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다시 걸리게 된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안다면은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가족들은 몰랐을까요? 가족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모르기가 쉽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자기 혼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집에서 주사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누가 권유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다른 장소에 가서 하게 되지만 자기가 중독되게 되면 자기 혼자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약 청정국이 과거에는 됐다가 2015년부터는 10,000명이 넘어가면서 마약 사람 10,000명이 넘어서 마약 청정국에서 해제가 돼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12,000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청정국 해제가 된다는 건 해제가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마약 청정국에서 이제 안 좋은 벗어나버린 거죠. 마약을 많이 하는 나라로 된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다른 나라하고 많이 이제 교류가 많아지면서 관광객이 많아지잖아요. 유학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이번 같은 로버트 할리 씨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구입을 했잖아요. 이런 수법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마약에서 위험한 국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황하나 씨를 이야기하면서 남양유업 외손녀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에 제가 다른 업체 네일유업이라고 잘못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점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라는 점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약 거래 자체가 점점 교묘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대대적인 단속이 없었다면 잡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박지훈 변호사님. 네. 그렇게 다양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나요? 마약 거래가 인터넷이나 뭐 SNS 같은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 자신들끼리 쓰는 은어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또 보안 메신저로 접속을 하기도 합니다. 또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요. 네.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대적인 단속을 하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렵고요.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조사를 회피하는 방법들이 많이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마약이 많이 거래되고 하더라도 이 색출하거나 잡을 가능성이 좀 적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아까 로버트 할리가 세 번째 이번에 마약 투약 혐의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근데 이번에 세 번째는 지금 혐의가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전번 있었던 두 번은 그냥 이번에 처벌 항목에서는 제외되는 건가요?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건 뭐 검찰에서 어떻게 하냐는 건데 예. 예전 거에 대한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 아, 증거가 없기 그때 때문에 뭐 포함이 안 제모했다 어쨌든 얘기는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때 나오지 않은 마약 흔적이 지금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약 사건은 일단은 공소장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했다라는 게 특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누군가 와서 황순욱 앵커가 마약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도 기소 못합니다.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거는 뭐 의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2015년인가요? 17년인가요? 그 거는 이번엔 뭐 기소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버닝썬 사태에 이어서 로버트 할리의 마약 투약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연예계가 지금 발칵 뒤집혔죠. 이런 가운데 돌연 오늘 오후 조금 전입니다. 배우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번에도 문제는 마약 때문이었습니다. 황하나 또한 우울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 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 앞에서 마약에 정가가 있다거나 불법적인 약을 복용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헤어진 후에 저를 원망하는 말들을 계속해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 건에서 제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지금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황하나 씨의 남양유업 외손녀, 이 황하나 씨의 예전 남자친구 박유천 씨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렇죠. 황하나 씨가 자기가 잠든 사이에 다른 연예인이 투약을 해서 자기는 피해자다라고 진술을 한 것 때문에 네. 박유천 씨가 아니냐는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 연예인 A 씨가 누구냐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결국은 박유천 씨가 맞는 걸로 보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기자회견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면 2015년도에 잠시만요. 아까 말을 오해가 소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그게 지목이 됐기 때문에 지목이 된 사람이 박유천 씨 자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예. 상황이고요. 경찰에서는 지목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오랫동안 뭐 열애를 한 걸로 보이고 2015년에 황하나 씨는 필로폰 공급 의혹이 있었는데 다시 몇 년 지나서 지금 의혹이 생기니까 네. 누구의 연예인 지인의 권유에서 투약을 받았다. 그래서 그 A가 누구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 박유천 씨가 좀 사귀기도 했고 그래서 거론이 많이 됐는데 경찰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접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가 거론된 사람 맞지만 나는 그런 행동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그 권유를 한 사람이 어떤 연예인이냐를 두고 박유천 씨도 언급은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목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유천 씨가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본인은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순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얘기. 오늘 저희가 3위, 4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만나보시죠.